2022 카타르 월드컵은 32개국이 참가하게 됩니다. 48개국으로 확대를 하려는 조짐이 있었지만 여러 난관이 봉착하자 우선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32개국이 참가하게 됩니다. 이 32개국 중 아시아에서는 4.5장이 배정되어 있고 카타르가 아시아에 속하며 개최국이다 보니까 아시아는 5.5장이 배정된 것입니다. 0.5장이라는 건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각조 3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아시아, 북중미, 남미, 오세아니아에서 한 팀씩 모두 4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벌여서 1, 2위가 마지막 본선 진출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3위가 되어도 경기가 많아지게 될 뿐 월드컵 본선 진출은 기회가 있게 됩니다. 한국은 월드컵 출전 확률을 80%로 보면서 사실상 월드컵 진출이 실패되는 것이 이변 중에 이변일 것입니다.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면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하는 단골팀으로 전 세계 6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팀 12개 국가는 대한민국부터 일본, 이란, 호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레바논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자랑 박항서 감독이 2017년부터 부임하면서 숱한 베트남 축구 신화를 써내려가더니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라는 쾌거까지 이뤄냈습니다. 한국으로 보면 월드컵 본선에 최초 진출한 기쁨과도 맞먹는 것입니다. 아니죠.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최초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으니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한 나라였으니까 월드컵 진출에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트남은 다르죠. 베트남은 축구에 대단히 관심이 높고 박항서 감독 부임 이후에는 승승장구하면서 이미 동남아 랭킹 1위까지 올라있다 보니 베트남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예선 진출은 한국이 16강 진출한 기쁨과 맞먹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2차 예선에서 마지막 최종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게 패배하면서 조 2위가 되었지만 경기 중 전반전을 마치고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된 것을 알고 후반전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베트남 거리는 붉은 물결로 난리가 났고 박항서 초상화까지 등장하면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베트남 축구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었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신화를 써내려가면서 박항서 감독의 성공을 응원하다 보니 베트남 축구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그때서야 베트남 축구가 열광적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이상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하자 이게 뭐라고 난리일까 싶었는데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말레이시아는 8만 명 관중이 들어서기도 하고 동남아 축구가 열광적이구나를 알게 됐고 이 대회에서 박항서 감독은 10년 만에 베트남을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018 아시안게임에서 4강을 진출시키고 아시안컵마저 8강을 진출시켰습니다. 베트남을 동남아 축구 강국으로 만들고 이제 아시아에서도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진출케 하는 그것도 베트남 축구 역사상 최초로 말이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일궈낸 업적입니다. 베트남 언론은 코로나19 백신을 선물을 한 것과 같다면서 월드컵까지 박항서 감독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축구협회를 지원하는 베트남 기업은 대표팀에 20억 동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억 동은 한화로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입니다. 베트남 직장인 월급이 34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포상금이죠. 박항서 감독은 이미 베트남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연봉이 적은 편이죠. 약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적은 편이라고 말한 이유는 라이벌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일본 니시노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뤄낸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박항서 감독은 내년 3월까지가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3월인데 3월에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떤 결론이 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계약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단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앞으로 9월부터 최종 예선과 U23 챔피언십 그리고 스즈키컵 대회까지 감독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베트남 축구 팬들은 내심 기적의 기적을 바라게 되겠죠. 베트남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지금까지 역대 FIFA 랭킹이 가장 낮은 국가가 월드컵 본선에 나선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 득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죠. 3전 전패, 무득점, 9실점으로 민망한 월드컵 성적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래도 큰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중국은 FIFA 랭킹이 52위였습니다. 그러다 2006년 FIFA가 랭킹 계산법을 바꾸면서 대륙 간의 레벨 차이를 인정하면서 베트남은 100위권 밖이었다가 박항서 감독이 FIFA 랭킹 92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75위입니다. 월드컵 본선을 FIFA 랭킹 92위인 팀이 참가하는 순간 대회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국가 간 축구 레벨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팀을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월드클래스 손흥민조차도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100위권 밖의 팀을 상대했습니다. 박항서호는 이미 저력 있는 팀임을 아시아에서 입증했었습니다.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는 일본을 이겨버리고 조 1위를 하며 파란을 일으켰고 바레인, 시리아를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었습니다. 특히 성인 대표팀 대회인 2019 아시안컵에서 이라크와 대등한 실력을 보이며 2대3 석패를 했었고 조 3위로 16강에 진출하면서 조 1위였던 요르단은 승부차기 끝에 8강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8강에 올라서도 아시아의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을 상대로도 0대1로 겨우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조, B조로 나뉘어서 레벨 차이가 느껴진다고 한 팀은 단 2팀이고 나머지 3팀은 경쟁력이 있다 보니 박항서호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조 3위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박항서호가 3위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기적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축구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토트넘이 유로파 16강에서 탈락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뉴 감독 경질의 결정적인 성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수준 차이가 나는 팀을 상대로 1차전에서 2대0으로 앞서고 2차전에서도 전반전 우위를 점하다가 0대3으로 패배하는 충격적인 결과. 한국 축구도 대회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한 적도 많습니다. 이번 월드컵 대회는 과거와 많이 다른 상황에서 최종 예선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홈앤어웨이가 아닌 중립국에서 치러질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경기 스케줄이 각 리그와 겹치면서 체력적인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유럽파가 많이 있는 팀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팀들이 100% 전력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반대로 최종 예선에 집중하는 팀들은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체력도 최종 예선에 맞춰 준비가 가능합니다. 박항서호는 벌써 5년 동안 손발을 맞춰온 팀입니다. 선수의 개인 능력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선수들끼리의 호흡은 어느 팀과도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8강에서 탈락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전력은 한국이 우승 1순위였는데 손흥민 같은 최고의 선수가 소속팀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바로 이틀 만에 중국전에 출전하는 살인적인 경기를 치르다 보니 회복이 훨씬 늦었고 그 결과 큰 활약을 보지도 못한 채 8강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의 에이스들이 빠진 상태로 일본과의 평가전을 치르다가 대참사를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FIFA 주관이기 때문에 차출은 당연히 되겠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7월 1일에 조편성이 될 텐데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만나길 바라고 베트남을 만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한국에게 2패를 안고 시작하면 너무 미안하니까요. 네. 한국이 일본을 만나길 바라는 건 어차피 이란 아니면 일본을 만나는 건데 이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동 지방 경기 정말 시청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냥 싫습니다. 어차피 강팀끼리 붙는 거 화제성도 있고 한국이 일본을 이길 확률이 한국이 이란을 이길 확률보다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매직 열풍이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7월 1일 어떤 조편성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항서 감독님 파이팅!